요즘에 중국에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고요.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네. 거, 그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핫한 외교적 이슈죠. 그러니까요. 저는 작년, 재작년 계속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었고 BAT에서 바이두가 바이트댄스로 바뀌었다. 미리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외교적인 뜨거운 감자가 될 줄은 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9월 15일까지 미국을 떠나던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적인 아주 미국적인 회사한테 미국 사업부를 매각을 하던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M&A 인수 자문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 이 회사가 대단한가 보면은 글로벌하게 19억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19억 다운로드? 네, 19억 명. 그리고 그냥 평균적으로 쓰는 게 월 8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슈는 10대, 20대들이 중점적으로 써요. 젊은 층.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만 해도 지금 약간 아재 감성 느낌이 좀 난다고.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은 삼촌들을 피해서 이제 틱톡을 하는 거죠. 15초 단위로 축축축축 넘어가는데 저는 사실 멀미 나요. 근데 10대들은 그걸 1시간, 2시간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막 음악 배경 깔아놓고 막 춤추면서 뭔가를 15초 영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틱톡이라는 이 15초 쇼클립 플랫폼을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미국의 경쟁자 뮤지컬리가 나오니까 바로 인수해버렸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 이제 미국 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구긴 상황이고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이 비슷한 포맷을 만들어서 카피캣을 거꾸로 중국 거를 카피캣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겨진 상황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매각을 해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created in China.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제조를 해서 빠르게 미국의 선진 문물을 뭐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중국산 어떤 창조가 거꾸로 미국의 정부마저도 긴장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틱톡에 뭐가 매력이 있길래 사실 그 15초짜리 숏 클립이 저희가 워드를 사용하면서 그걸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화상회의, 뭐 팀스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쇼클립 좀 올려봐 이럴 것 같지 않고 뭐가 매력적이었길래 이걸 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서 특히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유저, 소비자들, 모바일 앱의 사용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줘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체류하는 시간이 있으면 광고를 넣거나 뭔가 거기다가 소비자들을 이끌어들일 만한 방법들이 많겠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체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건 뭐냐면 향후에 미래 세대, 10대, 20대들이 향후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30대가 됐을 때 내가 이 10대, 20대들에 대한 지배력이 아직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의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젊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포텐셜을 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구글이나 어떤 페이스북 대비해서 컨텐츠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젊고 또 SNS 측면에서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미래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딱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 유저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서 그 10대, 20대들의 그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가치를 지불할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걸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려나갈지는 그건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제 틱톡을 인수함으로써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게 될 시너지 효과는 좀 클 것으로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
앞으로 아마 바이트댄스 베이징 본사에서는 미국 사업은 그냥 깔끔하게 접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네네. 예. 사실 근데 바이트댄스 입장에서 틱톡의 메인 본거지는 어디냐면 참 재밌게도 인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인도에서 거의 뭐 2억 명, 3억 명이 다운받아서 1억 몇천만 명이 평균적으로 씁니다. 예,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지역이 인도와 이제 동남아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여전히 글로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업만 인수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뉴질랜드, 호주 해가지고 한 5개 국가, 영어권 5개 국가입니다. 나머지 인도와 같이 네. 중요한 시장은 그냥 바이트댄스가 계속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네. 한국도 사실 의미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죠. 네네. 그래서 한국산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영상들이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의 어떤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에서는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한 2조 한 4천억 되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주는 것처럼 틱톡에서도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 열심히 또 컨텐츠 생산하는 거죠. 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가도 어차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는 틱톡은 어쩌면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 없는 걸로. 네네네. 그래서 바이트댄스의 향후 행보 그리고 바이트댄스에 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이렇게 연쇄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척척척척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한 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더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좀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계열사인 엔트파이낸셜,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네. 이 기업이 과창판, 그러니까 중고판 나스닥이라고 하는 과창판에 상장될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엔트 파이낸셜은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입니다. 일단 기업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한 200조가 넘어가는데 알리바바의 계열사고요. 지금은 네네. 이제 한동안은 알리바바랑 상관이 없었다가 다시 붙었는데 과거에 이제 좀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네. 마윈 그 회장의 흑역사가 뭐냐면 그 알리바바 홍콩 상장돼 있던 시절입니다. 네네. 그 시절에 알리페이 지금은 엔트파이낸셜로 바뀌었죠. 페이먼트를 똑 떼어서 이제 네. 알리바바의 회사랑 분리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당시에 야후랑 소프트뱅크로부터 뭐 국제 제소까지 가냐, 불법이다, 뭐 횡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도 외교 이슈로 위야무야 됐고 어쨌든 그때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알리페이는 중국 국내 회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 사업 부문이 점점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자상거래 거래 대금이 막 늘어나면 할수록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자 수익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렇죠. 가치를 지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페이먼트 플러스 뭐 대출, 뭐 신용대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그리고 투자, 네. 뭐 보험 이런 걸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금융 생태계를 갖고 있는 핀테크 세계 최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은 지금 그 장롱안의 현금에서 네네. 바로 도약적으로 모바일 핀테크로 넘어가고 중간이 없죠. 신용카드나 이런 뭐 우리 뭐 그 신용평가 회사들의 그런 롤들이 이미 다 엔트 파이낸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가 갈 때 하나 필요한 거죠. 엔트 파이낸셜 쯔마 신용이라고 이 세사미 크레딧 그 점수 하나만 있으면 장모님이 그냥 오케이 우리 귀한 사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자네 신용 점수 얼마인가 이거 묻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끔 가다 그래도 저는 뭐 1급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평가받은 내용인데 이 신용 평가를 중국에서는 그냥 엔트 파이낸셜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뭐 650점이야, 700점이야 이렇게 되면 700 한 뭐 30점 넘어가면 해외 여행 갈 때 비자도 면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거의 돼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개별 기업 아니에요? 그냥 사설 맞습니다. 기업, 그러니까 사기업인데. 사기업인데 이들이 내려놓은 신용 평가로 외교 문제인 비자까지 면제해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엔트 파이낸셜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비 오는 날은 지수가 높은 사람은 우산도 공짜로 줍니다. 거의 엔트 파이낸셜 로고 붙어있는 배터리도 공짜로 빌려주고 우선 차징하라고.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이 엔트 파이낸셜 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화되고 있고 그만큼 이 회사는 나스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스닥으로 보내면 또 이제 여기 바이트댄스 그렇죠. 틱톡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이제 쥐리 틀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선
엔트 파이낸셜 그리고 향후에 띠디 출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대한 어떤 중국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나스닥에 보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이슈다라는 생각이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엔트 파이낸셜을 언젠가 보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본시장 다층화 측면에서 어떤 위계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A주에 보면은 이익이 안 나면은 상장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사업 모델 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하고요. 네. 문제는 또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80, 90%가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A주 상장돼 있는 제조업 기반의 국유 기업들에는 월가 자금도 관심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엔트 파이낸셜은 이미 달러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페이팔, 뭐 어떤 비자 카드 못지않게 세계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자본, 외국 투자자 자본 유치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 자본시장의 어떤 투명화 그리고 쓸데없이 긴 상장 대기 행렬을 좀 줄일 수 있는 커창빵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요건 되면 등록하면 등록이 되는 거고 근데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관사,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은행에서 이제 그 스스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투자은행이 투자한 거는 24개월 동안 못 팝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있어서 증권사가 책임지고 잘 상장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50개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상장을 해서 상장 당일 시초가가 평균적으로 네. 140%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투자 네네. 열기가 이 과학과 창업, 과창반에 커창반에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과창판은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거의 대부분 종목은 그 상하이 A주 온리,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후강통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창반은 아직은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아마 뭐 커창 50 지수 이런 네네. 거에 대한 투자하는 상품이나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것도 이제 외상 투자법이 이제 그 작년에 또 같이 쌍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커창반에 외자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엔트 파이낸셜 상장 전에는 무조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엔트 파이낸셜은 언제 상장이 그럼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지금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후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통 엔트 준비하는데 1년 파이낸셜이 정도 걸리니까요.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할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뭐 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근데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하기 위해서 이 200조 넘는 회사 펀딩, 그러니까 자금 조달 규모만 해도 몇십 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그 전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한 1년 동안 추적을 하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트 파이낸셜도 사실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네.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 그래도 니오도 월간 판매량 나왔는데 뭐 300% 넘게 증가했다고 네. 하고 현재 중국 전기차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중국 전기차 시장 산업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뉴 인프라라고 해서 네네. 신지지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말로. 새로운 인프라인데 과거 인프라는 고속철도 막 만 킬로 놔두는 거라고 하면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 막 뭐 수십 개 한꺼번에 져버리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60만 개를 늘린다고 합니다. 60만 개. 상상도 안 되네. 네. 지금 현재 기준 중국이 전기차 충전소 제일 많거든요. 네네. 120만 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5배, 그러니까 50%를 또 늘린다는 거예요. 와, 네. 올해 안에.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그럼 이제 충전소가 180만 개가 되면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그쵸. 판매할 맛이 나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기차 플레이트가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차를 사면 이 번호판 따는데 2천만 원 이렇게 듭니다. 대도시 네네. 가면. 네. 근데 전기차 플레이트는 공짜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근본적으로 좋은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뭐 잘 되고 있어요. 장사도 잘 되고. 근데 테슬라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텐센트 계열의 니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알리바바 계열의 샤오펑이 있고요. 메이투안 디엠핑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메이투안 디엠핑 계열이 알겠습니다. 리샹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3파전이 상당히 각축전이 심각한데 테슬라의 반값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테슬라의 성장도 흥미롭겠지만 이 새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 궤적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